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에 지친 나는 중년을 맞이하며 인생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머리를 비우면서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싶었다. 고민 끝에 시베리아 야생을 몇 주간 여행하기로 했다. 지도를 보며 마을을 향해 걷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까 봤던 나무가 왜 여기도 있지? 저 바위에서 빵을 먹었던 것 같은데. 길을 잃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당황해하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형체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곰인가? 시베리아 호랑이? 그것은 전설적인 인물 카부터였다. 카부터는 예로부터 지혜가 깊은 현자로 알려져 있다. 카부터가 나를 보고 말했다. 이 숲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마을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카부터는 내 대답이 끝나도록 듣고만 있었다. 대꾸가 없어 내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길을 찾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길을 찾는 것도요. 그러자 카부터가 의외의 말을 했다. 며칠 머물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새롭게 얻게 되는 깨달음도 많을 것입니다. 나는 카부터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첫째 날, 보이는 것 너머를 보아라. 카부터와 나는 경사로를 따라 걸으며 산책을 했다. 정상에 다다르자 위쪽에 작은 집 한 채가 보였다. 카부터가 나를 보며 말했다. 저 집에 현자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나보고 싶다고 하자 카부터가 대답했다. 먼저 가시지요. 저는 여기서 잠시 쉬고 있겠습니다. 혼자 현자의 집으로 갔다. 집 앞에 다다르자 나이든 집사가 나와 인사를 했다. 나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밝혔다. 현자를 만나뵈러 왔습니다. 집사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현자를 만날 생각에 들떠 집사를 따라 걸으며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어느새 뒷문에 도착했고 집사는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집사에게 물었다. 현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집사가 대답했다. 이미 만나셨습니다. 곧 내 실수를 알아차렸다. 집사가 바로 현자였던 것이다. 현자가 말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현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겉모습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일지라도 말이지요.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요. 사람의 겉모습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 행복,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찾던 게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다. 나는 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카부터에게 돌아갔다. 카부터는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아는 듯 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둘째 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라.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카부터는 차를 따라주며 말문을 열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한 남자가 어느 도시에 방문했다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물 앞에는 바쁘게 일하는 조각가가 있었지요. 남자는 똑같은 조각상 2개를 보고 의아해 똑같은 조각상이 2개나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각가는 아니요,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각상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쯤 그만 파손이 되고 말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자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인다고 말하자 조각가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요. 머리 뒷부분에 작은 흠집이 났는걸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자가 조각상을 어디에 세울 건지 묻자 조각가는 높은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저 높이면 작은 흠집 정도는 아무도 보지 못할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각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요. 이건 제 진정성과 자존심 문제입니다. 라고요. 이야기를 끝낸 카부터가 말했다.
진정성은 나의 가치관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강한 도덕적 원칙을 타협 없이 준수한다는 뜻이지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살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투자인 셈이지요. 그런 행동은 높은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높은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내가 틀렸어, 잘 모르겠어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자신이 미완성인 상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알지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성을 삶의 방식으로 삼을 때 감정과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이 같아집니다. 카부토는 다시 한번 나에게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셋째 날,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라. 우리는 오르막을 올라 풀밭에 앉았다. 곧 카부토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낚시꾼이 강가의 한가로이 앉아 물고기가 잡히기를 고대하고 있었지요. 그때 강가를 거닐던 상인이 낚시꾼을 봤습니다. 상인은 그렇게 강가에 앉아 있을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낚시꾼은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상인은 돈을 벌겠지요. 그 돈으로 그물을 사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무엇을 얻나요? 라고 낚시꾼이 묻자 상인은 돈을 더 많이 벌겠지요. 그 돈으로 배를 사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무엇을 얻나요? 라고 낚시꾼이 묻자 상인이 언성을 높이며 부자가 되면 이제 더는 일할 필요가 없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낚시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도 아주 행복한걸요. 이야기를 마친 카부토가 물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순간을 잡아라 라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인생은 짧으니 매 순간의 가치를 음미하고 불필요하게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지나간 일을 곱씹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만을 꿈꾸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런 태도는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것들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카르페 디엠의 핵심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카부토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며칠 동안 카부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만남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카부토가 말했다.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려면 자신의 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후회 없이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온 삶이라면 죽음은 완벽한 마침표처럼 보일 것입니다. 카부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배낭을 맸다. 여전히 나는 거친 야생의 숲에 있었지만 길을 잃었다는 기분은 확연히 사라지고 없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